한글 2014 실행해서요. 지난 시간에 약도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해봤었죠? 예. 155쪽에 나와 있는 거. 혼자 풀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누르셔서요. 불러오기. 9장에 있는 혼자 풀어보기 소스 1번. 예, 이렇게 돼 있네요. 요 위에 보면 연습 1이라고 있고요. 예, 연습 1이라고 있고, 연습 2번도 있고, 연습 3번도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이 문서를 열어 놓으셔야 돼요. 화면 아래 그림 이렇게 보여 있었죠? 예, 얘를 불러오면은 올라가시면은 이렇게 사각형이 4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듬성듬성 떨어져 있는데 간격이 안 맞잖아요.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간격을 좀 맞춰보자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마우스로 대충 이렇게 끌어다 놔도 돼요. 눈으로 육안으로 이렇게 맞춰보면 되는데 이게 솔직히 정확히 간격이 맞은 건지는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파워포인트 2013 같은 경우에는 참 편한 게 마우스를 쓱 움직이면은 높이가 맞았는지 간격이 맞았는지 좌우 간격이 맞았는지가 그림으로 떠요.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한번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가면 갈수록 편리해져요, 기능들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충 해도 잘했어요. 근데 지금은 대충 하면 안 되거든요. 예.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도형을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 도형을 네모를 하나 그려볼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복사를 했어요. 그러면 다 높낮이도 안 맞잖아요. 얘를 쓱 올려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두 개 좌우의 간격이 맞았다고 떠요. 화살표로 뜨죠. 그래서 쭉 올리면 맞았네 안 맞았네 나와요. 근데 얘가 높이가 이제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면 저 위에랑 맞았다 그러고 얘하고는 아래가 맞았다 그러고 이거는 중간이 맞았다고 나오고 중간이 이렇게 되면은 얘랑 쟤랑 간격이 맞았다고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갖다 붙이면 두 개 간격이 맞았고 위도 맞았고 얘는 요렇게 하면은 좌우 간격이 다 맞았고 이렇게 되면은 간격이 맞았고 화살표가 이렇게 뚜룩 떠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있어서 참 편해요. 이런 기능이 있어서 편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흩어져 있잖아요. 왼쪽 거고 오른쪽은 그대로 두고 간격을 맞춰라 그러면 이렇게 전체를 블럭을 잡아서 간격을 여기다 맞추는 기능이 있어요.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그러면 쪼르륵 해갖고 맞아요. 이게 지금 이 책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림을 움직였을 때 중간이 맞았네 위쪽이 맞았네 뭐 이런 거는 안 나타나요. 아래 한글에서는. 자 근데 마우스로 얘를 드래그 하려면 드래그가 안 되죠. 자 드래그 하는 방법은요, 그림을 클릭하시면 그림 메뉴가 떠요. 그림 메뉴가 이 도형 그림이 아니라 도형을 클릭을 하시는 순간 저 상단에 이 도형과 연관된 메뉴들이 떠요. 그럼 여기 개체 선택이라고 나오죠. 개체 선택이야. 이 개체 선택을 선택을 하면은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올가미 같은 게 생겨요. 개체 선택을 클릭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밖에다 대고 올가미를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해야 되는데 난 얘는 빼고 싶어. 그러면 아까 있는 개체 선택을 이용해서 올가미를 씌워버리면 다 들어가잖아요. 얘는 빼줘야 되는데,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클릭을 하면 선택이에요. 컴퓨터 상에서 글자가 아니라 그림을 불러오거나 도형을 불러오거나 이렇게 가져왔을 때 이걸 우린 개체라 그래. 개체, 도형 개체, 그림 개체, 동영상 개체, 뭐 소리 개체, 다 개체라 그래요. 키보드로 글 쓰는 것도 개체라 그러는데, 키보드로 쓰는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입력에 가면 도형들이 있었어요. 이 도형을 가지고 우리가 도형을 그린 거란 말이야. 이거는 이제 저자가 미리 그림을 넣어놨지만, 도형을 넣어놨지만, 여기 보시면은 뭐 그리기 마당도 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리기 마당을 이용해서 뭐를 하고 이런 것도 했었어요. 차트도 있고요, 표도 있고요. 이런 걸 다 개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체를 선택하는 방법이 안에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테두리를 선택하느냐. 얘는 지금 글자가 안 써 있으니까 안에를 선택해도 되지만, 여기에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얘가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얘를 클릭해 버리면 글자가 있는 커서가 들어가. 커서 껌뻑껌뻑거리는 거 커서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글자가 없는 경우는 클릭이 가능하지만 글자가 있는 데는 클릭을 하면 개체 선택이 아니라 글자를 수정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테두리를 잘 클릭해야 돼. 테두리를 클릭해야 되니까 이것도 참 묘하거든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도형 아무거나 선택하셔가지고요. 도형 아무거나 선택하셔가지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도형 안에 글자 넣기 한번 해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누르시면은 커서가 껌뻑껌뻑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키보드로 이렇게 쓰시면 글자가 들어갈 겁니다. 글자가 안 써진 거는 클릭하면 클릭이 제대로 돼요. 근데 글자가 쓰여 있는 거를 클릭하려 그러면 이렇게 글자가 있는 데를 클릭하면 커서 껌뻑껌뻑거리는 거를, I자처럼 생긴 거 있죠? 껌뻑껌뻑거리는 거. 예, 요거는 마우스 프롬프트라고 하고 마우스 포인터라고 하고, 키보드 움직이는 곳에 이렇게 껌뻑껌뻑거리잖아요. 일자처럼 껌뻑껌뻑거리는 걸 커서라 그래. 커서. 얘가 들어가 있는 곳은 테두리를 클릭해야만이, 이 도형의 테두리를 클릭해야만이 개체가 선택이 되거든요. 쉽게 하는 방법은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그냥 도형이 선택이 돼요. 자, 보세요. 제가 Shift 키를 눌렀어요. 왼손으로. 그리고 마우스로 이 도형을 마우스로 갖다 대면은요, 아까는 이렇게 I자처럼 생겼지만 Shift 키를 누르면, 예, 마우스 화살표에 네모난 점선 같은 게 생기죠. 이게 바로 개체를 선택한다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죠. 예. 그리고 다른 것도 클릭하시면 돼요. 우리가 블럭을 설정할 때 개체를 선택하는 방법은 개체를 클릭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말한 개체라고 하는 게 도형이었죠. 도형. 네모가 도형인데, 일반적인 도형은 클릭하면 개체가 선택되지만, 글자가 있는 도형은 클릭하면 커서가 생긴다. 커서라는 거 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때 Shift 키를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예, 글자가 있는 도형을 클릭하면 개체가 선택된다. 일반적으로 아래 한글에선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개체를 선택할 때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개체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얘를 선택할 때는 마우스로 드래그가 안 돼요. 아래 한글에서는 파워포인트의 경우에는 개체 밖을 드래그하면 예, 선택이 되지만 한글인 경우에는 예, 드래그 기능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안 돼서 어떻게 하냐면은 상단에 보시면은 개체 선택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그렇죠? 예. 한 개의 개체를 선택하면 상단의 메뉴바에서 개체 선택 기능이 활성화된다. 자, 이따가 이거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개체 선택 기능을 클릭 후 예, 드래그하면 된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아까는 안 됐던 것들이 얘를 클릭을 하면 상단에 개체 선택이 된다 그랬고요. 이때 클릭하고 마우스로 밖을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다 드래그가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건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예. 자,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은 개체를 선택 후에 Shift 키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개체를 선택하면 된다. 이때 선택된 개체를 다시 클릭하면 선택에서 해제된다.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클릭했어요. 그렇죠? 클릭했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는 거예요. 뭐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해도 되는데 현재 컨트롤 키 누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른 게 해제가 됐죠? 요거는 빼야겠다. 예,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Shift 클릭했는데 나 요거 마음에 안 들어. 요거 뺄 거야. 그럼 다시 Shift 키 눌러서 다시 클릭하면 예,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면 해제가 되죠? 클릭해서 선택했어요. 근데 이거 빼고 싶어. 그럼 다시 클릭하면 돼. 그냥 클릭하면 얘만 다시 선택되는 거지만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는 다중 선택이 돼요. 다중 선택. 근데 아차 나 요거 뺄 거야. 그럼 다시 누르면 해제가 된다 이거죠. 예. 개체를 선택한 후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개체를 선택하면은 클릭하면은 예, 블록으로 성성이 되는 거죠. 다중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필요 없는 거는 다시 클릭을 해주면은 걔는 또 영역에서 빠진다 이거죠. 항상 그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개체를 선택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책에서 말하는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중간 맞춤을 뭐 중간에 맞춤을 해라 하는 거는요 아주 쉬워요. 기본적인 기능들은 일단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하고 나면은 다 가능한 거예요. 잠깐만 글자를 좀 작게 보여드릴게요. 여러 글자를 보여드리려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요거는 공부방에 그대로 다 올릴 테니까는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이렇게 개체 선택 기능을 이용해서 선택을 했는데 중간에 있는 건 빼고 싶다 그러면 Shift 키 누른 상태 다시 클릭하면 빠진다 그랬어요. 예. 아니면은 그냥 마우스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택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쉬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거나 그럼 여기에 뭐 맨 앞으로 가라 맨 뒤로 가라 이런 기능. 지금 그 세 번째 문제 연습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되는 거고요. 다시 요거 다시 선택을 한번 해보면 클릭 해놓고 저기 도형 메뉴거든요. 지금 이게 도형 메뉴인데 도형 메뉴 중에 뭐가 있나 좀 보세요. 여기 맞춤이라고 있어요. 맞춤. 맞춤에 가서 뭐를 맞춘다는 거예요?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흩어져 있었다 이거 이렇게 흩어져 있었다 이거죠. 이렇게 흩어져 있었다 이거야. 그럼 일단 선택을 해놓고 맞춤에 가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그러면 촥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쪽에다 맞춰라 그러면 얘 제일 높은 애가 어느 거예요? 자, 제일 높은 애가 얘가 제일 위에 높잖아요. 그렇죠? 얘가 제일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쪽에다 맞춰라 그러면 제일 위를 기준으로 해서 맞춰 들어가요. 근데 좀 전에 올렸을 때 얘가 지금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화면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안 된 거고 다시 이렇게 내려놓고 나서 이 네 가지 중에 아래쪽에다 맞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가 이상하게 된다. 아래쪽에 맞추면 얘가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얘를 기준으로 다 내려와야 되는데 뭐가 좀 틀어지네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잠깐만 올가미로 씌워볼까요? 올가미로 씌워서 예, 이 책에서는 2번 문제는 중간 맞춤을 하라 그랬거든요. 중간 맞춤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조금 전에는 얘는 올라가 있었고 얘는 내려가 있었잖아요. 만약 위쪽에도 맞춰라 그러면 이것도 안 맞네. 위쪽에 하면 얘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다 올라가야 되겠지. 얘가 좀 어긋나게 움직인다. 예, 아래쪽 맞춤하면 세 번째 게 제일 밑에 있는 애니까 걔를 중심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움직이네요. 그렇죠? 예. 원칙적으로는 맞아야 되는 건데 제가 틀렸나 했더니 아니네요. 프로그램이 좀 꼬여있나봐. 근데 오른쪽 맞춤하면 이게 어디 오른쪽 뭐야? 왼쪽이지? 그렇죠? 오른쪽 맞춤하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 왼쪽 맞춤이 어디로 가? 왼쪽도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도 오른쪽으로 가고 뭐가 안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건 닫아버리고요. 잠깐만 우리 옛날 버전으로 한번 제가 실행해 볼게요. 옛날 버전으로 한글 2010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예, 도형에 가면은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맞춤이라는 게 있네요. 그렇죠? 예, 맞춤이라는 기능에 가서 가로 간격 동일하게 그러면 알아서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이게 됐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맞춤에 가서 위쪽 그러면 아래쪽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속색이는데 여기 밑으로 내려와야지 아래쪽 맞춤이니까 이거 왜 그러지? 예. 오른쪽 맞춤 오른쪽으로 왔네. 이건 맞아요. 그렇죠. 예. 왼쪽 맞춤 그러면 왼쪽으로 에이 얘는 또 오른쪽이야. 2014는 왼쪽으로만 가고 얘는 오른쪽으로만 가네. 아이 웃긴다. 본래 맞아야 되는데 설명해놓고 뻘쭘하네요. 제가 설명해놓고 이상하게 움직이니까 예. 뭐 가로간격 동일 이거는 뭐 어차피 맞게끔 되어 있는 건데 예, 좀 무색하게 예. 쑥스럽네요. 제가 안 되니까는. 다시 그러면 파워포인트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2010이든 2013이든 상관없이 뭐시여 얘는 화면이 왜 이렇게 됐을까? 새로 만들기. 아이 뭐 보여드릴게요. 도형 갖다 놓고 이때 맞추는 기능에 가면은 이거는 회전하는 거고요. 이게 정렬하는 건데 위에다 맞춰라 그러면 위로 올라가고요. 아래로 맞추면 얘가 제일 밑바닥에 있는 애니까 아래로 내려왔죠. 중간에다 맞춰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중에 제일 중간쯤에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닙니까? 제일 높은 애하고 아래 중간에 어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중간에 딱 맞춰지는 거죠. 잘 돼요. 왼쪽 맞춤해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요. 오른쪽 맞춤하면 오른쪽으로 다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럼 가운데로 오고 그 다음에 간격 동일하게 그럼 알아서 간격이 착 정렬이 되고 위쪽 그럼 위쪽에 착 해가지고 간격이 쫙 맞춰져 잤습니까? 이래야 이게 하는 맛이 나는데 우리 책에 좀 프로그램이 뭔가 꼬여 있는지 안 되고 있네요. 예. 간격 맞추는 걸 한번 해보세요. 예, 이게 지금 간격이 흩어져 있는 애들인데 간격을 맞춰보세요. 이렇게 가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그러면 착 이렇게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하세요. 이 노란색 도형이 지금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세 가지가. 그러니까 녹색이 중간에 있고 보라색이 올라가 있는데 이 노란색이 보세요. 여기서 맨 앞으로 화살표를 누르면 앞으로도 있어요. 앞으로. 그럼 바로 앞으로 하나 올라와요. 다시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오는 거고요. 맨 뒤로 가면 제일 끝으로 가고 맨 앞으로 가면 앞으로 바로 오는데 요것도 뒤로 가라 또 뒤로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룹이란 메뉴는 하나예요. 근데 맨 앞으로 라고 하는 거하고 맨 뒤로라고 하는 거는요 위하고 아래가 달라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메뉴판에서 그림자 모양 같은 경우도 위에 그림이 하나 있고 글자가 있는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건 서로가 다르다는 기능이에요. 음영은 저기 있는 그림하고 글씨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하나로 움직이는데 그림자 모양이라든지 맨 앞으로 맨 뒤로 이 같은 경우에는 그림 따로 글씨 따로 있어요. 메뉴가. 그 다음에 맞춤은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맨 앞으로나 맨 뒤로처럼 그림 메뉴 따로 화살표가 있는 글씨 메뉴 따로 있는 애들 중에 글씨가 있는 화살표가 있는 메뉴를 눌러보시면은 메뉴가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그때 위에 있는 메뉴가 그림 메뉴예요. 위에 있는 메뉴가. 그러니까 메뉴가 한 10개가 있는데 그 10개 중에서 하나를 고를 때는 글자가 있는 화살표 메뉴를 누르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식당을 갔어요. 중국 음식을 하는, 중화 요리를 하는 식당에 갔는데 컴퓨터로 메뉴를 선택해야 된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메뉴가 대표 메뉴가 짜장면, 짬뽕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메뉴라고 돼 있는 화살표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만 만약에 식당 같은 경우에는 한 10가지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메뉴, 그게 이 그림 메뉴예요. 그림 메뉴. 컴퓨터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룹이라는 메뉴는 하나예요, 지금. 여기 있는 그림하고 글씨가 있는 화살표하고 동일하게 움직여요. 이거는. 근데 요거 보세요. 맞춤도 그림을 누르나 글씨가 있는 화살표를 누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자, 이렇게 똑같이 움직여져요. 똑같이 움직여지고, 회전 같은 경우도 똑같이 움직여요. 개체 보호도 똑같이 움직이는데, 맨 뒤로, 맨 앞으로,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그림자 모양, 이런 거. 얘들은 그림이 있는 메뉴랑 글자가 있는 화살표 메뉴랑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잘 보셔야 돼요. 엑셀도 그렇고,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다 똑같은 거예요. 메뉴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처음 거 그게 요 위에 있는 메뉴예요. 여러 메뉴들 중에 제일 처음에 있는 메뉴가 바로 이 메뉴다. 위에 있는 메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155페이지 하단에 있는 연습 3번 문제가 이건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앞으로 맨 앞으로 말고 바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앞으로 가는 기능이 여기는 없어요. 그렇죠. 이거 누르면 맨 앞으로 오잖아. 그럼 어떻게 돼? 여기 가서 해야지. 여기 가서 맨 앞으로 말고 요거 화살표 누르면 앞으로 한 단계 올라온단 말이야. 한 단계. 그런 식으로 해서 앞뒤를 바꿔주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마다 약간 좀 다르게 메뉴를 만들긴 하겠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림 메뉴랑 글씨 메뉴가 따로따로 움직인다? 그러면 글씨 메뉴를 누르는 연습도 해보셔야 되고 글씨가 있는 메뉴들 중에 제일 위에 있는 메뉴가 그림 메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요거 해보세요.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157페이지 가셔가지고 혼자 풀어보기 3번. 네, 이거를 한번 가져와 볼 겁니다. 연습 4대 실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 클릭을 하시고 입력에 가서 그림을 가져올 거예요. 그럼 꼭 마우스로 커서를 여기다 클릭해야 됩니까? 중간에다 찍어 놓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림이 여기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하는 게 편하지. 그렇잖아. 자, 그림을 클릭하고 이 그림이 어딘지 또 묻네요. 그럼 그림은 어디 있어요? 한글 2010에 있겠지. 여기 2010에 가서 9장에 가서 책에서는 뭐를 가져오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림 2를 가져오라 그랬죠. 그림 2. 그림 편집 4번이에요? 그림 2밖에 없는데? 그림 2번 가져오죠 뭐. 자,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얘를 보셔야 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문서에 포함할 거냐, 마우스를 크기 지정할 거냐, 글자처럼 취급할 거냐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문서에는 포함시켜야 돼요.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고요. 마우스를 크기 지정은 빼세요. 마우스를 크기 지정을 빼시고 이 그림을 선택하고 넣기를 하세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쏙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가져올 때, 이런 그림을 가져올 때 글자처럼 취급하는 방법이 있고 글자처럼 취급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자처럼 취급이 아니에요. 1번은 지금 1번 연습하는 거죠. 어울림이란 기능을 할 거래요. 그 다음에 연습 2번은 자리 차지를 할 거고요. 3번은 글 앞으로고 4번은 글 뒤로 보내는 거예요.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글자처럼 취급은 없죠. 글자 취급은 없잖아요. 글자처럼 취급은 이따 한번 해보면 되지 뭐. 자, 이 그림을 더블 클릭하세요. 이 그림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 그림을 편집하는 기능이 나와요. 자, 보시면 마우스로 이 그림을 클릭하는 순간 이렇게 8개 점이 생기는데 이 점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아까하고 달리 이제 글자도 보이죠. 왜 그러냐면 이 그림이 작으면은요, 원래 그림이 요만하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은 이 화면보다 큰 거예요. 본래 똑같거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쫙 펼쳐진 거예요. 근데 더 이상은 안 펼쳐져요. 화면을 벗어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내 맘대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줄이고 하는 게 아니라 책에서 지정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죠. 그럼 그림을 더블 클릭하면, 자, 얼마에 얼마로 되어 있냐면요, 가로 세로가 40이래요. 40. 가로 세로가 40으로 만들래요. 그리고 크기를 고정하래요. 40에 40을 만들고 나서 크기를 고정하래요. 크기를 고정하면은요, 자, 보세요. 얘를 크기를 이제 이렇게 줄여놨잖아요. 근데 이게 보세요. 막 늘릴 수도 있잖아. 크기를 바꿔놓고 나서 늘려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책에서는 크기를 고정시키세요 라고 하는 거야. 크기를 고정시키면 이제 크기를 조절을 못해. 마우스로 크게 작게를 못한다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크기를 고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울림이란 기능을 이용하래요. 이건 어울림, 두 번째는 자리 차지, 세 번째는 글 앞으로, 네 번째는 글 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울림이라는 걸 하래요. 어울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어울림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해서 설정을 누르면 되고요. 얘가 크리스마스에는 이라고 되는 글자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셔야 돼요. 이렇게. 연습 4-2라고 하는 글자, 여기 4-1 글자, 여기. 얘는 가리면 안 되고, 이렇게 왼쪽 벽에다 맞춰놓고 이렇게 하세요. 마우스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 글자하고 그림하고 잘 어우러진다고 지금. 어우러지는 거예요. 근데 가장 보기 싫은 거는 뭐냐면요, 그림이 있고 글씨가 있는데 이 글자들하고 그림이 바짝 붙어 있죠. 이 그림 주변에 글자가 이렇게 바짝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책에는 뭐라고 했냐면 오른쪽 바깥쪽 여백을 3mm 띄우래. 그러면 그림하고 글씨가 벌어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그림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여기 여백 캡션이라고 있었잖아. 여백 캡션. 아까 처음부터 일로 갔어도 되는데 한번 보고 나와보자 이거지. 자, 그러면 여백 캡션에 가서 오른쪽을 3mm를 띄우라는 거예요. 오른쪽을 3mm.
기본에 가서 크기를 아까 40mm로 만들고 고정을 시키고 어울림을 처리하고 여백 캡션에 가서 오른쪽 바깥쪽 여백을 3mm를 줬어요. 그 설정을 누르면 이제 보세요. 이 그림하고 글자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3mm의 공백이 생기니까 약간 떨어져서 보기가 좋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 연습 4-2번에 있는 크자에다 클릭해 놓으시고요. 연습 4-2에 있는 크자에다 놓고요. 똑같이 그림 가져올 거예요. 아까 똑같은 그림을 가져올 거예요. 아까랑 똑같은 그림을 가져올 거예요. 이 그림을 가져오는 방법은요. 그림을 선택하고 넣기를 눌러도 되지만 그림을 더블 클릭해도 들어가요. 또 한 번 넣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그림을 한 번 더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더블 클릭을 해서 큰 그림을 더블 클릭을 해서 오른쪽 여백을 줄여요. 책에 써있네. 공통적인 건 뭐냐면요. 기본에 가서 얘를 40에 40으로 줄이래요. 40에 크기 고정하고요. 40에 40으로 해놓고 크기 고정하고 자리 차지를 하래요. 자리 차지. 아까는 어울림이었는데 자리 차지하래요. 그리고 여백 캡션에 가서 위쪽과 아래쪽을 위쪽과 아래쪽에 대해서 얼마를 주래요? 2mm씩 주래요. 위쪽과 아래쪽에 대해서 바깥 여백을 공통으로 2mm 주래요. 그 설정을 누르래요. 그래서 얘가 어디로 와야 돼요? 크리스마스에는 하고 크리스마스하고 이 줄 밑에다 놓으라는 거죠. 이 밑에다. 여차하면 줄이 바뀌어요. 여차하면 줄이 바뀌니까 마우스로 잘 움직여야 돼요. 얘는 위쪽과 아래쪽에 아까 처음에 있는 그림은 오른쪽에다 여백을 3mm 줬지만 아래 그림은 위쪽과 위쪽 글자가 있는 곳 위에 아래쪽에다 2mm를 띄운 거예요. 어울림을 누르면 어우러져요. 글자랑 그림이 잘 어우러져요. 근데 자리 차지는 뭐예요? 내가 갈 테니까 비켜라 이거지. 얘가 움직이는 공간마다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니까 얘가 옆으로 크던 작던 간에 높낮이만 따지는 거예요. 높낮이만. 그러니까 이 그림이 딱 가는 순간 위아래가 이렇게 딱 벌어지면서 딱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거는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잘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자, 4-3번 볼게요. 그림 4-3번은 뭐냐면은요. 그림이 글자 위에 올라와 있어요. 네. 그건 마찬가지 그림 불러서요. 그림 불러서 아까 그림 2번인데 여기다 그림 2번을 가져왔어요. 지금 그림 2번이 어디 밑에 있네. 그림이 너무 크니까 원래 올라가지는 못하고 내려갔나봐. 그럼 또 더블 클릭을 해서 얘를 얼마야? 40에 40으로 줄이고 크기 고정하고 이번에는 뭐냐면 글 앞으로 하래. 글 앞으로 그럼 글자보다 그림이 위에 떠 있을 거라고. 얘는 여백이 없나요? 얘는 여백이 없어. 여백 캡션이 없대. 설정 누르고 여기네. 보세요. 잠깐 보세요. 지금 그림이 글자 위로 올라가 있죠? 이렇게 글자가 안 보이니까 깝깝하네. 예.
네 번째 거는 반대예요. 글자 뒤로 갈게요. 글자 뒤로. 그림 4번도 해보세요. 글 뒤로 가게끔 하세요. 예전에는요, 이 기능은 어디서 배웠냐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배웠어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집을 이제 이렇게, 뭐, 매매가 있다가 뭐 공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밑에다가, 그림에다가, 아파트 실내 이제 그 디자인 그림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얘는 면적이 몇 평이고, 또 뭐, 전세가 얼마고, 매매가 얼마고, 월세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하나는 글 앞으로 가는 거고요. 하나는 글 뒤로 숨는 거예요. 글 뒤로 숨어요. 이 기능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은요, 그림을 넣는데 얘를 작게 줄여볼게요. 아예 더 작게 줄였어요. 그런데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요, 하나의 글자가 돼요. 이 글자와 글자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글자와 글자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하나의 글자처럼, 큰 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이거를 쓰느냐 보세요. 여기다가 교육계획서 이정민 중부여성발전센터 우리 중부센터에 들어가면 여기 로고가 있어요. 로고 요 그림을 제가 한번 잘라 볼게요. 프린트 스크린키 누르는 거 우리 배웠죠? 얘를 눌러요. 그 다음에 그림판에 가서 붙여넣기를 하면 얘가 뜨고요. 자르기를 할 거예요. 이만큼 제가 자르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면 다시 얘를 이만큼 해서 자르기를 누르면 잘려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저장을 해요. 그래서 어디다 저장할 거냐면 사진 폴더에다가 중부여성발전센터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서에다가 입력해 가서 그림을 가져오겠죠. 그럼 라이브러리 사진에 가면 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그림이 들락날락거리게 할 거냐, 아니면 딱 정중앙에 오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근데 정중앙에 안 오죠.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럴 땐 글자처럼 취급하세요. 그러면 하나의 글자니까 가운데 정렬하면 가운데, 오른쪽 그럼 오른쪽, 왼쪽 그럼 왼쪽, 이 움직이는 거예요. 글자처럼. 그럼 이거 다 글자를 가운데서 정렬을 시켜서 글자를 크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서 교육계획서를 만드는 거예요. 교육계획서 만들고 이 중부여성발전센터라는 글씨하고 이거랑 같이 세트가 되고, 이렇게 되면 타이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타이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만든 교환이 있었잖아요. 그 인쇄한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글자를 더 크게 하고 싶으면 더 크게 하는 거고, 제목이니까 또 하나씩 떨고 오면 되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그림을 불러오는 기능이죠. 불러와서 얘를 글자처럼 취급이 안 돼 있어도 그냥 마우스로 대충 움직이면 돼요. 움직이면 되는데, 이렇게
아니면 이거를 글 뒤로 숨기면 어떨까요? 이게도 들어가겠죠. 이렇게도 들어가면 글자랑 어우러질 수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우러지잖아요. 이렇게 보기 좋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글씨 따로냐 그림 따로냐 할 거냐 아니면 어우러지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이거 색깔도 뭐 달리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밝기가 좀 더 밝아지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는 거고 밝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나을 수도 있지. 너무 사진이 그대로만 진하게 보이면 흉하니까 뭐 대비도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건 사진 하신 분들은 잘 이해가 되죠. 근데 사진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그럴 수는 있겠지. 이거 설명하려면 또 사진에 관련된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동영상도 한꺼번에 이렇게 밝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동영상도 그게 되고요. 구간구가 다 잘라가지고 다 편집할 수 있고요. 3D도 되고 다 돼요. 예. 사진보다 편집이 많죠. 아무래도 동영상은. 그렇지. 예. 사진에서 포토샵으로 편집하는 기능보다는 동영상에서 편집하는 기능이 훨씬 복잡해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글자를 취급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려운 거는 아닌데 생소한 거지. 예. 표도 그래요. 표도 글자처럼 취급하는 기능이 있고 글자처럼 취급을 안 하는 기능이 있고 다 달라져요. 자, 160페이지 보시면 그림 이게 뭐냐, 이렇게 만들려는데 처음부터 만들려죠. 이게 지금 6번이거든. 6번 완성한 거 이거예요. 이렇게 만들려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봐야지 뭐. 샐러드가 왜 셀자가 이렇게 생겼을까? 자, 만들어 볼게요. 파일에 가서 새 문서, 자, 제목부터 그려 넣어야죠. 제보도 패키지 한번 넣어 볼게요. 입력에 가서 가로 글상자, 여기다가 제보도 패키지, 가운데 정렬, 자, 이 도형도요 보세요. 글자처럼 취급을 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지금 글자처럼 취급이 아니거든요. 근데 글자처럼 취급하면 편한 게 뭐냐면 그냥 가운데 정렬하면 가운데가 돼요. 하나의 글자가 되는 거예요. 글자가. 자, 그 다음에 이 제부도 패키지라는 글상자의 테두리선을 어떻게 하래요? 둥글게 하래요. 이게 둥글게 하면 이렇게 라운드가 되잖아요. 이게 라운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선의 종류는 몇 줄이에요? 두 줄처럼 보이죠? 두 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색깔이 무슨 색깔이래요? 책에 160페이지 상단에 제보도 패키지라는 제목을 써야 되는데 이 제목의 글상자는 선을 둥글게 만들고 선색은 루비색이라는데 루비색이 뭐야? 노른자색. 루비색 여기 있다. 루비색. 두 줄로 하래. 두 줄로. 루비색 됐네. 그 다음에 면색은 어떻게 해요? 면색은 채우는 색깔은 어떻게 하래요? 노른자색. 노른자색이 뭐야? 여기 있네. 노른자색.
루비색 옆에 있는 게 노른자색이에요. 제가 이 도형을 더블 클릭했어요. 이 도형을 더블 클릭했어요. 근데 보세요. 글자가 들어간 데는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커서가 들어가지 도형의 선택이 안 되니까 이 테두리를 선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테두리 주변을. 이때 Shift 키 누르고 클릭하면 선택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 도형을 선택할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글자가 있는 도형을 클릭하면 개체가 바로 선택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대로 따라 하시면 되죠. 예.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서 선에 있는 색깔, 종류, 그 다음에 채우는 색깔, 면색 이거를 지정하라 되는 거예요. 그럼 탁 지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색깔은 어떻게 하래? 글자는 궁서로 하고 글자 크기는 20이고 굵게 하고 이렇게 만들려는 거죠, 이거. 자, 결과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결과 화면이 이래요. 결과 화면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넣었을까? 이 글자는 어떻게 넣냐면요, 이 그림에 대한 캡션 기능이에요. 그림에 대한 캡션 기능. 캡션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에 책에 보면은 그 음식 요리 우동 캡션 넣기 그림자 모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글자를 따로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 도형에 맞는 제목을 쓰는 게 캡션이라 그래요. 한번 해보죠, 뭐. 그럼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안에? 표가 있어야죠, 표가. 그럼 밑에다 놓고 표를 삽입해야지, 표. 그럼 몇 줄 몇 칸짜리 만들어요? 한 줄에 한 칸이지, 뭐. 한 줄에 한 칸.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엔터를 막 치면 어떻게 돼요? 막 벌어져. 엔터를 치면 막 벌어지거든. 근데 주의하실 점 뭐냐면 화면을 벗어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화면이 내려갔잖아. 두 페이지가 됐으니까 한 페이지 내에서 써야 돼. 자, 보세요.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제목은 들어갔으니까 표를 만들어서 여기다 글자 쓰고 그림 집어넣을 거라고. 그림을 두 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표는 한 줄에 한 칸짜리 만들었어요. 다시 보세요. 예. 입력에 가면 표가 있어. 표를 한 줄에 한 칸짜리 만드는데 글자처럼 취급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표를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엔터를 쳐요. 이렇게 엔터를 나름 몇 개 쳐놔. 어디까지 엔터 치냐면요, 페이지가 벗어나기 전까지. 자, 보세요. 요거. 여기 점선이 생겼죠? 네. 이 점선이 생기면 뭐냐면, 요렇게 하면 페이지가 구분이 되는 거고, 페이지가 구분됐잖아요, 위아래가. 요렇게 점선이 생기는 게 위아래 페이지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얘는 뭐 안 들어가도 되니까, 만약에 여기서 엔터를 쳐버려서 표가 밖으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표가 밖으로 벗어나면 제목 따로, 표 따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목하고 표가 떨어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엔터를 적당히 넣어야 돼. 엔터를 적당히. 그래야 제목, 제목하고 표가 살아있지. 요 정도 나오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엔터를 막 무제한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 책에 이렇게 써있네. 다시 찾는 모세의 기적 제부로 이렇게 쓰래. 여기서는 엔터 치지 마세요. 아까 엔터를 쳐서 높이를 대충 맞춰놨으니까 엔터를 치면 얘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여기다 그림을 가져와야죠. 그림. 글씨는 나중에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림을 가져오는데요. 아까는 우리 어떻게 했어요? 입력에 가서 그림을 가져왔죠. 이렇게 그림 가져왔잖아요. 이렇게 가져오지 말래요. 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림은 어떻게 하래요? 도형을 그려서 도형 안에다가 그림을 집어넣으래. 요거지, 요거. 직사각형 있잖아요. 직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요. 이런 직사각형 자세히 보시면 도형이 하나 들어갔죠, 지금요. 얘가 지금 간격을 배열해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갈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들어갈 거라, 이렇게. 이런 도형이 지금 여기도 하나 들어갈 거고 밑에도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이 도형을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뭐가 돼요? 복사가 돼요. 도형을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복사가 돼요. 그런데 이왕 복사할 거라면 꾸며놓고 가져가자고. 꾸며놓고. 자, 이 도형을 더블 클릭을 해서 아까 도형 집어넣는 거는 이렇게 도형 그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도형을 더블 클릭을 하면 선이 둥글게 하래. 둥글게 하래. 둥글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둥글게 하세요. 그 다음에 그림자가 있대. 그림자가 어디로 가래? 여기 있대.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래. 이쪽으로 이렇게 그림자 들어갔죠? 그림자 들어갔잖아. 아까 기본에 가서 글자처럼 취급을 하든 어울림을 하든 상관은 없어요. 예, 하시면 되고, 여백 캡션, 선, 채우기, 그림자에 가서 그림자를 지정해 주는 거.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떡하니 생겼다고. 잠깐만. 글 앞으로 하세요. 글 앞으로. 어울림하지 마시고. 그림자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림자는 그림에 있는 그림자 위치가 어딘지 대충 나왔으니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다 채워야 돼. 뭐를? 그림을 채워야 돼. 그림 파일을 열어봐야죠. 그림을 선택을 해서 어디 있는 거? 우리 내문서에 있는 한글 2010에 있는 9장에 있는 그림 메뉴가 1, 2, 3이 있는데 1번 그림 가져와 볼게요. 1번 그림. 자, 보세요. 그림 들어왔죠?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 밑에 제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목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캡션 넣기를 하는 거예요, 캡션 넣기. 이 그림에다 오른쪽 눌러서 캡션 넣기 들어가면 밑에 그림이 들어가요. 그럼 요거를, 얘는 지워도 돼요. 얘는 지우고, 저녁 메뉴, 해산물, 샐러드, 이렇게. 그 다음에, 한국 2010 들어와서 9장으로 들어가요? 응? 9장으로? 그림 찾는 거. 한글 2010 들어와가지고 몇 장으로 들어가요? 9장이에요, 9장. 9장으로 특수문자를 입력하래요. 특수문자 입력하래. 화살표 같은 걸 집어내서 요걸 집어넣는데 이렇게 뭐 집어넣는 거 어려운 건 아니고 이렇게. 그럼 얘를 그대로 복제를 하겠죠. 이렇게 복제를 하고 얘도 똑같이 아래로 복제를 하겠죠. 자, 보세요.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네 개를 만들어서 글자는 고치면 되고 얘는 더블 클릭을 해서 치우는 거를 바꾸면 돼. 이번엔 그 메뉴 2번으로 바꾸고 여기는 메뉴 3번으로 바꿀 거고 얘는 뭐야? 얘는 다른데? 얘는 지금
우동이란 그림을 넣어야 돼. 우동이란 그림. 얘가 아니라 얘는 지우고, 지웠더니 무슨 문제가 생겨요? 글자도 지워지죠? 캡션은 개체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개체, 그림을 지우면 지워져요. 그럼 여기서는 뭐를 하라 그랬냐면, 그리기 마당에 가서 음식을 선택을 하면 여기에 우동이라는 걸 찾으래. 우동. 이 우동이라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으래. 옆으로 이렇게 좀 펼치면 우동이 나오겠죠. 그랬죠? 이렇게 이제 우동을 만들어서 여기다 캡션 넣으면 되지 뭐. 여기다 뭐라고 넣으면 돼? 점심 메뉴는 조개 칼국수. 여기다 똑같은 이 기호를 넣어주는데, 이게 여차하면 이 글자를 맞춰야 돼요. 이 글자랑 맞춰줘야 보기 좋겠죠. 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요 글자는 바꿔주면 되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의 도형을 잘 만드세요. 그림자도 넣고, 글씨도 넣고, 선 모양도 테두리 누르고, 그림도 넣고서 하나를 꾸미고 나서, 얘를 컨트롤 키 누르고 끌고 가면 이렇게 복사가 된다고. 그런데 잘못 끌고 가면은요, 삐뚤빼뚤 끌려가요. 얘를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끌고 가면 그대로 똑바로 가요. 똑바로.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돼요? 밑으로 똑같이 만들어야죠. 근데 두 개를 만들 게 아니라 하나만 밑으로 끌고 가면 되잖아요. 그럼 요거 클릭해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끌고 가면 돼. 이렇게 끌고 가면 밑으로 끌려온다고. 자, 메모를 좀 할게요. 개체 복사. 네, 개체를 여러 개 만들 때 사용한다 이거죠. 방법은 뭐가 되죠? 네, 개체를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한다. 이때 그러니까는 좌우나 상하로 복사가 되는데 가로 세로 정확하게 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컨트롤 키, 쉬프트 키 같이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한다. 자, 이거예요. 얘를 하나 더 만들어야 돼. 그러면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하면 이렇게 막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삐뚤빼뚤. 그래서 컨트롤하고 쉬프트 누르면 똑바로 못 가, 삐뚤삐뚤 못 가요. 똑바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똑바로. 컨트롤하고 쉬프트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가로, 세로 딱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채로 그려져요. 이거는 아래 한글 2014에만 있는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웬만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능을 하나를 잘 배워두시면 잘 써먹을 수가 있다고. 예.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하면은요 복사가 돼요. 그림만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우리 내 컴퓨터 안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료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자료들도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잖아요. 그럼 하나 또 복사가 돼요. 끌고 가면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도 끌고 컨트롤 키 눌러 끌고 가면 똑같이 하나 복사가 돼요. 이렇게. 편하다고. 편해요. 이것도 컨트롤 키 눌러 끌고 가면 뭐가 된다? 복사가 돼. 복사본이 하나 더 생기는 거야. 이렇게.
복사본이 생긴다고. 그렇게 해서 그림 바꾸는 거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치우기에 가서 그림을 다른 거로 바꿔치기 하면 되지. 이렇게. 그다음에 글자도 바꿔주고, 그림 더블 클릭을 해서 치우기에 가서 그림 바꿔주면은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저녁 메뉴고, 이거는 야식 메뉴고. 이건 아침 메뉴인 거예요. 아침에 해산물, 아침에 뭐야? 전복탕 주는 데가 없는데. 점심에는 칼국수 주는 건 맞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간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돈 받고 한단 말이야. 잘해줘요. 근데 그냥 그때그때마다 패키지가 바뀔 것 같으면 A4 용지로 인쇄해서 코팅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손님상 앞에다 하나씩 놔주면 되잖아. 그럼 비싼 돈 안 들이고 메뉴판 만든단 말이에요. 편리하게 만드는 기능이에요. 제부도 패키지라고 하는 의미가 아까 제가 뭐 어가촌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나. 겸사겸사 공부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는요, 이제 글맵시를 이용하는 방법들을 좀 설명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잠깐 이 약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했었는데, 이 약도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더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를 잘 정리해서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이 방에 뭐 예쁜 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예쁘게 꾸미는 방법을 이 책 설명을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